당신은 결코 너무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당신을 잠재우려 할 때 너무 일찍 깨어났을 뿐입니다. 그들은 소리치지도 밀치지도 않습니다. 목소리 한 번 높이는 법이 없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당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혹은 너무 과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방을 나올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침묵을 온몸에 두른 채 나옵니다. 어깨는 굳어 있고 턱은 경직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어쩌면 내 문제일지도 몰라. 하지만 현대 심리학이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 마음의 거장 칼융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용하고 능숙하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의도적인 생략, 무시, 그리고 감정적인 철회를 통해서 말이죠. 더 끔찍한 것은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 패턴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환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저 운이 나쁘다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혹은 내가 너무 감정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잠시 멈추어 우리 내면을 향한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당신과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다른 이에게 등불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지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배워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어떨까요? 칼융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중 44가지의 경고는 당신이 견뎌온 모든 마음의 상처 이면에 소리 없는 비명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44가지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그들은 심지어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익숙해지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헐갑에 매겨버릴 겁니다. 당신이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할 때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할 때마다, 당신의 진실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흥정 가능한 세상의 문을 스스로 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 당신의 침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까다로워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표현되지 않은 당신의 힘일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 억누르고 있는 그 분노,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불길, 그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보호막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당신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말을 지워버리는 셈입니다.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계선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5번째 진실. 상처받은 것에 대해 당신이 하는 모든 사과는 자기 자신을 지워나가는 훈련과 같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봐. 미안해, 당신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짐이 된다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까? 6번째 진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생존의 방식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랑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만약 어린 시절의 사랑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맞추고 스스로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했다면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바로 그런 형태의 사랑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익숙한 고통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반복되는 것일 뿐입니다. 7번째 진실. 만약 누군가의 사랑이 당신에게 스스로를 배신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거래입니다. 당신이 단지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들의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 거래에서 매번 지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진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쓰는 가면은 결국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의 털털한 성격, 언제나 연락 가능하다는 평판, 울고 싶을 때 짓는 미소. 그 모든 것은 당신이 가면 아래에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순간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9번째 진실. 상호 교류 없는 감정 노동은 착취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의 감정을 받아주고 피해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만 흐르는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고갈입니다. 10번째 진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당신이 무엇을 2번 이상 허용하는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허락을 내어준 것입니다. 11번째 진실. 당신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로운 사람들조차 당신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당신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줄 수 있죠. 하지만 진실성 없는 통찰력은 교묘한 조종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혼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그 영혼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번째 진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마침내 당신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화 후 속이 메스꺼운 느낌, 통화 후 급격히 떨어지는 에너지, 혼자 있고 싶은 강한 충동. 그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통해 속삭이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13번째 진실. 역기능적인 관계에 대한 충성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들여진 조건화일 뿐입니다. 당신은 머무르고 용서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융이라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두려운 것입니까? 상실이, 변화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은 당신을 충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게 만듭니다. 14번째 진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쉬울 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당신이 아프거나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의견에 반대하는 순간 그들은 멀어집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수능을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15번째 진실. 과도한 설명은 논리로 위장한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당신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방어하고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그것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당신을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당신이 학습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말투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가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녀는 늘 평화를 지키는 사람,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끊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이해받는 것과 안전한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거짓된 자아의 죽음이라는 상징적인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소녀는 인내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날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피어났을까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없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사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습니까? 돌이켜보세요. 부모님의 차가운 말투였나요?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초리였나요? 당신이 너무 많이 울었을 때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였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배운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진짜 목소리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화하고 교묘하며 잘 차려입은 방식으로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비명을 질러야 할 부분이 진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들은 당신을 쓰라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투사, 나르시시즘, 감정적 경계, 그리고 공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에 대한 다음 진실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잔인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혼란을 먹고 자라는 세상에서 명확함은 그 자체로 대립입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그저 꾸준하게,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말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을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던 행동을 당신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즉 말해지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자아를 되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변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압으로부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느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나 악의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새로운 경계선은 당신을 침묵을 통해서만 알던 사람들에게는 배신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6번째 진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번째 진실. 치유는 부서진 당신만을 알던 사람들에게 당신을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바는 당신은 더 이상 착취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7번째 진실. 당신의 사랑이 진화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소멸할 것입니다. 관계는 의견 불일치로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응을 거부할 때 죽습니다. 정체된 사랑은 조용히 썩어가는 사랑입니다. 18번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경계선이 없었을 때 이득을 받기 때문에 당신의 경계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차갑고 방어적이며 거칠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투사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이 이제 나의 통제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19번째 진실. 당신이 과도한 설명을 멈출 때 조종자들은 그들의 소나기를 놓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혼란과 끝없는 대화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이 더 이상 협상 불가능한 것이 되는 순간 그들은 침묵합니다. 명확함은 더 이상 대화가 아니라 견고한 벽이기 때문입니다. 20번째 진실. 공감은 분별력에 의해 보호될 때만 선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연민을 화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어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고통보다 그들의 고통을 더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분별력 없는 사랑은 자기 소멸을 위한 계약서와 같습니다. 21번째 진실.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당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들의 편안함입니다. 22번째 진실. 누군가 당신의 경계선을 넘고 나서 기분 나빠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특권의식을 폭로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를 표현할 때 맞춰줍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복합니다. 당신의 경계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애초에 그것을 존중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번째 진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넘어선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죄책감이 속삭일 겁니다. 더 부드럽게 대해, 더 착하게 굴어, 하지만 성장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화가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들의 한계에 맞춰 스스로를 축소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4번째 진실. 사람들은 당신이 해로워질 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존감을 가질 때 떠납니다. 자세히 지켜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번째 진실. 당신의 트라우마 버튼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신저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말할 때 융은 물을 겁니다. 방금 어떤 기억이 건드려졌습니까? 당신의 감정은 결함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26번째 진실. 투사란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면 그들은 당신을 조종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공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이 자기 안에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7번째 진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역기능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의 역기능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해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과도하게 베풀 때 당신은 함께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되는 순간 그들은 벌거벗은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의 명확함이 그들의 혼돈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8번째 진실. 누군가 처벌의 수단으로 사랑을 거두어 간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렛대였습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 후에 그 차가운 어깨,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을 때의 그 침묵, 그것은 사랑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29번째 진실. 당신은 당신의 경계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들은 이유를 묻고 토론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법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굳게 잠긴 문입니다. 30번째 진실. 당신은 그들이 특권처럼 여기는 과거의 당신 모습에 계속 접근할 권리를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농담에 웃지 않고 예전처럼 그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혁명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중력이 있다고 깊이 이해했습니다. 바로 자기 개념과 동등한 상황을 끌어당기는 심리적 궤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믿음이 나는 사랑받기 쉬워야 해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감동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주문이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면 당신은 당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 만큼만 주는 사람들에게 안주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비춰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14개의 진실을 통해 교묘한 약탈자들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법, 당신의 상처를 비추는 사람들과의 트라우마 유대를 끊는 법, 그리고 혼돈이 더 이상 당신 삶의 열쇠를 갖지 못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속에서 사는 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44가지 진실을 모두 알게 될 때 당신은 생존을 유대감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피 흘리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끝마칩시다. 이 마지막 진실들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삶의 주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1번째 진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의 혼돈에 의존하던 사람들을 자극할 것입니다. 당신이 차분해질수록 그들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익숙한 패턴 속에서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때 순종으로 오해받았던 당신의 침묵은 이제 당신의 방패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증오합니다. 32번째 진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애원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명확함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사랑을 받기 위해 오디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33번째 진실. 어떤 사람들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도발하고 지연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융은 누군가 자신의 무의식을 두려워할 때 대신 당신의 무의식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4번째 진실. 가장 위험한 가스라이팅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 거야.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고통이 정상이라고 가르쳤습니까? 35번째 진실. 자기 포기는 충성, 희생, 영성, 사랑 등 많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사라져야 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미덕으로 위장한 영적인 상처입니다. 36번째 진실.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조용히 자기 파괴를 하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든 내버려 두세요. 자신의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꼬리표도 붙지 않습니다. 37번째 진실. 경계선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경계선을 잔인함으로 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문해력을 짊어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38번째 진실. 조종자들은 공감을 접근 권한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9번째 진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만해져서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번째 진실. 만약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고통보다 그들을 더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과거의 당신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41번째 진실. 당신이 더 많이 치유될수록 당신은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더 지루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멀어졌다고, 변했다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더 이상 당신에게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42번째 진실. 만약 그들의 사랑이 당신의 탈진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당신은 보살핌을 받기 위해 오디션을 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태어났습니다. 43번째 진실. 어떤 사람들은 가치가 아닌 상처를 통해 유대를 맺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그 유대는 끊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피 흘리기를 멈추자 그들은 떠납니다. 44번째 진실. 자존감의 최종 형태는 그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 없이 조용하고 완전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끝낼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더 이상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답장했는지 보려고, 메시지를 다시 읽으려고, 다음에 할 말을 연습하려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쓴 마음에서가 아니라 명확함 속에서 말이죠. 당신은 깨닫습니다. 사과는 결코 오지 않았고, 존중은 진짜가 아니었으며,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 당신은 그저 숨을 쉽니다. 일어나 차를 끓이고 햇빛 아래에 섭니다. 당신은 복수도, 인정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했던 조용한 기적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존하지 않는 순간, 왜냐하면 당신은 거울을 마주했고 움츠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작게 머무르는 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기보다 착하게 구는 것, 당신의 영혼이 질식하는 동안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실의 결과를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특권은 슬픔을 통해, 껍질을 벗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위장된 모습만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통해 얻어집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들을 기억해냈고 패턴을 보았으며 고통을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 작업을 해낸 사람들,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예만큼이나 당신의 아니오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가벼워집니다. 짊어진 무게가 줄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혼자라서가 아니라 혼돈이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그 자체로. 이것이 바로 44가지 진실을 모두 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소멸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유대감으로, 가능성을 동반자 관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인정을 받기 위해 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고, 숨쉬고, 휴식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 속에서